지금부터 강연을 김동만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연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 B+ 치과의원 원장 민국기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연재는 여기서 뭐 임플란트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연재죠. 또 다른 날을 찾아서 버킷리스트 도전입니다. 연자분의 양력을 말씀드리면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셨고 치의학 석사시고 구강 아가면 전문의과 아가면외과 전문의십니다. 그리고 전 경기도 치과의사의 대협력이사, 현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현 수원시 치과의사의 회장 이범희 선생님입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민봉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이제 옆방에 또 좋은 강의도 있고 하니까 또 가신 분들도 있고 남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강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학술대회에서 저한테 이런 강의를 맡기신 분이 지금 여기서 웃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이런 강의 처음 해봅니다. 오늘 잘 되면은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용기를 좀 주시고 저도 이거를 참 지금까지 다큐를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계속 보시다가 이제 갑자기 예능 채널을 틀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목을 좀 정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바꾸려고 했더니 또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이게 뭐 커밍아웃이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취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나와서 이 강의를 하고 있을까? 취미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건프라월드 운영자 다음 카페예요. 뭐 프라모델 국가대표도 했었고요. 또 RC라고 우선 모형 자동차 국가대표도 했었고요. 선수권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레이스를 하면서 언더백 레이스라는 또 그런 레이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또 실종 사격과 관련된 IPSC 코리아 그런 부분에서 엘리트 멤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가 아닌 큰 대회에서 이제 3등 포디움에 올라간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름으로 또 어딘가에서 지금 상설 전시회장을 오픈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원시치과의사 회장이고요. 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주가 되시고요. 여자분들은 좀 계시는데 보통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죠. 남자의 로망은 세 가지. 로보트, 차, 총. 이 세 가지 중에 어딘가에는 걸려요. 분명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선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보트나 모형을 만들거나 탱크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 손. 예,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팔짱 끼고 계시니까 제가 이게 어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조종하면 차가 막 저절로 다니는 거 무선 모형 자동차라고 해요. RC 좋아한다. 요건 조금 적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게 남자의 로망은 차 아닙니까? 뭐 영화처럼 카 레이싱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 관심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특별하지 않느냐. 실총 사격, 프랙티스 슈팅이라고 하는데 총도 좀 쏴보고 샷건도 뻥 해보고 그런 거를 관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감 옵니다. 예, 좀 내려주시고요. 네, 네 분인데 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가 좋아하는 취미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덕화풍을 감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미리 알고 접근하는 거, 너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프라모델링이라고요. 뭐 로봇도 만들고 스케일 모형도 만들고 요거 제가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RC라고요. 무선 모형 자동차를 제가 한 15년 정도 했고요. 차를 시작한 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했던 게 실용 사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이거 좀 취미가 뭐가 맞다 틀리다 뭐 강의처럼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제가 살아온 20년을 쭉 다 모아봤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어떻게 원장실을 탈출할 것인가 한번 쭉 보시고 저런 괴짜가 있구나, 또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도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이제부터 예능 시작합니다. 처음 건프라 모형이라고 합니다. 프라모델이라고 잠깐만, 이것부터 들어왔네요. 프라모델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모형이고 옛날에는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장난감 그러면은 뭔가 좀 막 오타쿠 같고 막 집에 처박혀야 될 것 같고 집에 못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20년 전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되게 어디 가서 모형합니다라고 하면은 다들 좋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릉 원주대 2기 졸업생이고요. 국악학과를 전공하고 수련을 했고요. 손을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악학과는 보통 군의관을 가는데 제가 이제 눈이 나빠서 공중보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삼척 해발 800m에 올라가다 보면 귀가 막혔다 뚫리고 두 번 그러는 아주 살골짜기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냥 한 달은 계속 달리기도 하고 한 달은 잠만 자보고 한 달은 뭘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공중보건 시절에 뭔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93학번이라서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이렇게 새로 생겼을 때 요거 이제 수술장 만들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모형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것저것 만들고 실패하고 망치고 그런 제작기를 하나씩 카페에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음 카페에 20년 전에 회원수 5만 5천 명이면은 그 당시 때는 사실 모형 쪽에 거의 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카페가 별로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제 카페라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하나씩 만들고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라는 거를 지금까지도 사실 있는데 지금 한 3,500명 정도의 회원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1년 정도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부품만 제품으로 파는 거고요. 물론 이제 도색도 하고 개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제가 다 플라스틱 판을 가지고 만들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이런 거 호치키스 심도 있고요. 전선도 있고요. 옛날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맥가이버처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작품 활동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그 당시 때 GPS 킷 분해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1년 만들어서 조금씩 제작기에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제품들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레진이에요. 레진 노란 그런 레진 덩어리인데 모형하시는 분들의 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먼치킨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실제로 모형하시는 분들은 레진을 잘 접하지도 못하고 플라스틱 모형만 하는데 레진을 잘 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치과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요. 깎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또 프라이머 입히고 도색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치과 선생님들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치과 선생님들은 만들어진 이과고 사실은 엄마가 시켜서 치과 대학에 온 거고 뭔가 그 예체능의 피가 있는데 그걸 좀 억눌러 가면서 본인의 그런 책임감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런 예체능의 끼들을 이런 걸로 제가 이제 풀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더워지지 않고 웨더링이라고 하고 또 이런 이제 기체가 없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풀 스크래치 빌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재료를 다시 리파인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로봇 쪽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계속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에 월간 예전에 취미가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모형 잡지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필진으로 이제 제가 했었고요. 모든 제작 과정들이 잡지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의 시절에 1년 동안 걸려서 만든 그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 프라모델도 그런 이제 대회가 있어요. 국내 대회가 있고 또 그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에서 또 이제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회에서 오픈 레벨 1위를 했습니다. 정확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콩 국제대회에서 아시안컵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그 청소년 레벨과 성인 오픈 레벨이 가서 한 4위 정도 했던 이게 이제 치과를 제가 오픈하기 전 얘기예요. 그날 그해 이제 겨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모형 산업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일본은 오타쿠라고 얘기해서 집에서 막 혼자서 열심히 될 때까지 이런 걸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마당놀이처럼 다 같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카페가 만들어지고 운영진이 되고 각각의 작품을 가지고 또 이제 컨테스트도 열고 운영진 작품 전시회 제 이름으로 상도 주고 또 저희 운영진들이 작품 전시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모형 잡지의 한국어판을 감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로봇뿐만 아니라 스케일 모형이라고 하죠. 오토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토바이 잡지에 이렇게 창의적인 다양한 컨셉을 넣어서 잡지에 연재되기도 합니다. 그냥 프라모델 소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베이스, 나무, 삼국지, 의, 초, 오 이런 대형 베이스들도 같이 만들어서 코엑스에 전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팀으로 활동할 때였어요. 이때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형도 아니고 본인이긴 합니다. 한 100kg 정도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만화의 한 장면, 요즘 뭐 마블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니의 한 장면에 우주 파트, 지구 파트 이런 거를 저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각각의 구성원들과 그런 팀원들이, 회원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몇 달간 만든 디오라마입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취미를 하니까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20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제가 겪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KBS 일대백 아시죠? 거기에 표민 임창정 편에
제가 로봇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에요. 나가서 출연하고 최후의 7위까지 버티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들 어릴 때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니까 코엑스나 이런 데서 작가 초청 전시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덜트 페어라고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작품도 부스를 만들어주고 막 초대 작가라고 막 사진도 걸어주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감회가 새롭죠. 네, 접니다. 네, 뭐 자다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가들의 그런 걸 하고 각자 자기 작품들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뭐 지금은 더 활성화됐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하게 됐어요. 여기 뭐 여러분 아시는 데프콘, 김진표, 차 좋아하시는 분은 게리기어라는 게리기어 요거는 이제 취미 그거고요. 탑기어죠, 탑기어. 거기에 이제 사회자이신 김진표. 그래서 저희 치과예요. 치과 안에서 또 아들도 있네요. 네,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4회 프라모델 편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미보기 TV에 자료가 다 있어요. 실제로 다 있는 것들이고 제가 캡처해서 이제 갖다 놨는데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세미나실에서 촬영을 했고 이렇게 치과에서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대문 DDP에서 또 운영진들이 또 이제 이런 작품들. 근데 이제 항상 저희는 아빠들의 모임이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옮기고 행사하고 캠핑 가고 그렇게 컸어요. 그냥 저희 아빠들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니었고 여기 지금 뭐 재밌는 것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당구공 컨셉으로 만들어서 여러 명이 공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요. 어느 정도 되니까 매년 좀 콘테스트를 제 이름을 걸고 했었는데 이게 좀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예 행사장을 다 빌려서 일산 파비오시타에서 이렇게 시상식 제 이름으로 된 이런 이제 트로피도 주고요. 자선 모금도 하고 전국 정모도 하고 게임도 하고 행사를 이제 크게 엽니다. 근데 그때 모금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제 좋은 일도 하게 돼요.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끝내는 그런 컨테스트들 그런 것들을 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보통 이제 소외계층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죠. 약간 노잼팬 한일전점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 그 하나 디펜스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K9 자주포라고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여기 보면 막 뽀로로 버전, 뭐 무슨 버전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태극기 버전을 했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하나 디펜스의 대표님을 아니시고 간부님이 오셔서 저희들 이런 프로젝트를 결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모금을 한 걸 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 지원을 헤비타트라는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경기 아트센터에서 태권브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걸 또 김천기 감독의 그 뮤지엄에다가 전시를 한 적도 있고 가장 최근 프로젝트는 이제 만화의 하나의 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3층에 조이함이라는 매장이 있는데요. 그 매장에 제 이름 걸고 상설 작품 전시관을 만들고요. 저희 팀원들도 있고요. 아까 만든 그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셔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 20년의 꿈을 최근에 사실
이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프라모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RC, 이건 이제 무선 모형 자동차인데 수가 좀 적으셔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차에 관심이 없어서 마티즈 2 타고 이제 첫 개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 좋아해서 이 범블비라는 차를 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RC를 가지고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형을 잘 하다 보니까 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형으로. 이건 실차가 아닙니다. 이건 모형차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서 카울도 씌우고 샤시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에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딸은 제가 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과격하니까 딸보다는 아들 위주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RC는 타미야 아시안컵이라고 그런 시즌 리그가 있어요. F1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우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예선전을 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고 국가대표가 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 GPW에서 아까 건프라월드 중에서 프라모델만 하지 않고 RC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또 이제 RC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더 추가로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이런 데에 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 몇 년 만에 이제 AMA 7등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을 해서 이런 결실을 맺게 되고요. 계속 이제 팀별로 아들, 딸 데리고 같이 이런 예선을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미스터 피터팬이라고 2013년이니까 그때 이게 파일럿 방송일 거예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팀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RC를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KBS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연예인들이랑 신동엽이죠. 요즘 짠한 형 좀 많이 나오는 윤종신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정만식이라고 배우 아시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만식 악역 배우. 김경호. 이 사진들을 저희 치과에다 한번 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들이 여기 원장님 사모님이 엄청 예뻐. 김경호. 머릿결도 좋으시고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재석, 권재관님이라고 이제 코미디언 이분이랑 친하다 보니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이뤄서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타미야 아시안컵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선 국가대표로 2016년에 아들이랑 이런 아시안컵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 지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올드카랑 카레이싱 관련된 얘기, 이제 실용사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대학교 첫 차가 엑셀벤이었어요. 현대 엑셀벤. 여기 지금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타고 다니던 차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14년 때쯤 N카를 뒤지다가 갑자기 제 차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차가 거의 20몇 년 된 차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 지하에다 넣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닦았어요. 닦아서 이제 짠 하고 보여줬는데 등짝을 그냥 엄청 맞고 이제 저걸 이 위험한 걸 어떻게 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냥 고쳐서 잘 안전하게 탈 거야 라고 약속한 게 계기로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100편의 제작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 진짜 한 5년 걸렸나요? 모든 과정에 올드카 리스토어와 관련된 과정들을 제가 거기다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엔진 카브레타 엔진을 아시는 연배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브레타 엔진에서 MPI 엔진으로 바뀌고 이제 소나타 3죠. 4263 이 엔진으로 바뀌는 그 과정, 미쓰비시 엔진 이게 이제 원래 포맷이 미쓰비시 포맷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차를 리스토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상황이 이렇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이니셜이라는 그 만화의 한 컨셉으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민 플러스 집과 자가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멋있게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다 도색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약속, 호언 장담했던 약속을 지켰죠. 춘천 너랑 처음에 갔던 이 차를 타고 갔던 곳에 가겠다. 그래서 실제 갔다 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갔다 오고 춘천에 근데 이제 막 퍼지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겠죠.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겠죠.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게 현대 엑셀 클럽이라는 동호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엑셀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도 다 모여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모입니다. 어떻게 모여서 각자 부분들을 공유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채워주고 어느 폐차장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 진짜 무슨 뭐 안심 등심 떼듯이 와서 다 알아서 가져가고 그런 과정들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엑셀 클럽이라는 지금은 3분이지만 지금 한 20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엑셀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정모도 하고요. 레이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저희 선배님들도 물어보시는데 뭐 다 차 타고 막 슝슝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계주도 있고 100m 달리기도 있고 400m 달리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입문하기 좋은 게 오토크로스라는 입문하는 게 있어요. 차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트랙이 있으면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살짝 크로스해서 두 바퀴째 돌아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이런 매칭의 그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래서 막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하나 구해서 옷도 뭐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언더백이라는 레이스에 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언더백 레이스가 아마추어 대회였어요. 100만 원 아래의 차들을 가지고 하는 레이스예요. 그래서 언더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완전 꾼들이 모여서 뭐 올드카를 가지고 완전 마개조를 해서 실제로 경기를 하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가장 오래된 차로 여기서 마스코트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게 됐고요. 차도 꾸미기 시작했고 약간 투자를 아까 했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에 이제 오토크로스에는 이제 우승을 하게 됐죠. 최신 차랑 15년 차이 나는 그런 차들이랑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 그 반대편 분은 중담배를 피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을 받고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에서 베스트 드레스업 카 어워드 그래서 2016년에 10개의 차를 해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탑10에 올라간 적이 있고요. 탑5에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랑 참가자들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엑스에서 오토살롱 모터쇼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추억도 쌓았고요. 또 타 매거진이라는 곳에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 얘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사내 방송에서 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재석씨 씨라고 하면서 이런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올드카의 우리나라의 오래된 차를 이렇게 복원해서 하는 게 되게 좀 색다른 시선으로 다가서는구나라는 거 자신감도 얻었고 이렇게 동호회가 더 많은 차들이 모여서 제 블로그에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부품들 서로 교환하는 거,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내 방송도 아이러브 현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레이싱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 이제 사실 제 유튜브에 클립으로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실력이나 차로는 안 돼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긴 했어요. 여기 지금 권범희 선수라고 서원커플의 유명한 감독님이셨고 지금도 이제 선수 생활은 이제 끝나실 것 같은데 그분한테 레슨도 받고 정현일 선수라고 EXR 팀의 감독님한테 시뮬레이션도 받고 김진표 이런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여기 우리 안재모 형님은 아시죠? 차를 정말 잘 보세요. 이분한테 원포인트 레슨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언더백 레이스라는 곳에 꾸준히 참가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한 3, 4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걸 계기로 저는 이제 이 차를 레이스에 너무 하게 되면은 차가 이제 막 척추가 휘고 막 힘들어서 막 우는 소리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저 차는 이제 공도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엑셀 밴을 하나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그러면 뼈대에서부터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동호회 한 분의 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 차를 실제로 레이스카를 만드시는 분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인맥이 들어서 그분이랑 아예 바닥부터 샤시부터 겉은 엑셀이고 안에는 최신 현대에서 좀 밀고 있는 N 고성능카의 모든 걸 심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엑셀 N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래된 거 이렇게 털어냅니다. 싹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샤시라고 보고요. 요 앞에는 A 필러, B 필러, C 필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샤시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최신으로 나오는 벨러스터 N의 부품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샤시를 밑에를 싹 걷어내고요. 새로운 샤시를 그 안에 다시 다 용접해서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바베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면은 신형차가 되는 거예요. 옆에 카울은 그대로고 우리나라 법상 불법이 아니고 제대로 개조를 하려면 차대 번호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대 번호가 위에 샤시에 있어요. 엔진룸에 보통 샤시 있죠. 그래서 요렇게 걷어내서 안에를 용접해서 보강을 해서 아예 레이스카로 만들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토션빔은 나중에 멀티리크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때 2019년,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새로 나온 차예요. 벨로스타 N이라는. 그때는 아예 차가 굴러다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폐차장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품을 사다가 하나씩 한 땀 한 땀씩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엔진도 다 새 거죠. 이 부품들도 다 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맞게 개조를 하고 엔진부터 밑에 부분까지 하나씩 넣는 과정. 물론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저랑 그 감독님, 차를 만드시는 감독님과
둘이서 계획을 세우고 감독님이 그때 이제 약간 코로나 기간이라서 일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에 그냥 쭉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메카닉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컨셉을 정하게 됐고 여기 보면은 대시보드까지 다 이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어느 정도 굴러가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샤시 보강도 하고 배기도 만들고 엔진도 올리고 핸들도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 유튜브에 모든 과정들이 다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요런 거 설명서 같은 거를 한 땀 한 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굴러가고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원래 레이스카는 번호판이 없어요. 그 말소차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개조하든지 떠서 가서 경기를 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모든 샤시를 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겉에만 엑셀 뱅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검사에 갑니다. 원래 그 컨셉 그대로.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 모든 구조 변경을 다 합니다. 요즘은 튜닝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엔진도 새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에 합당하다면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레이싱 스펙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자, 페달, 저한테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컨셉을 이니셜 D 하치로코처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현대에서 지난 10년간 WRC라고 랠리라는 그런 종목에 꾸준하게 나가면서 꼴찌에서 지금 상위권까지 꾸준하게 나가는 그 경기를 제가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WRC의 이 현대에서 이런 컨셉으로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오마주하고 응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컨셉으로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사이트에 다 있고요. 여기 하늘색이 고려청자의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으로 가자라고 해서 도색을 하고요. 이건 이제 모형이죠, 모형. 모형이랑 기본 도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 1년 반 정도의 과정이고요. 이 엔진 커버 같은 건 제가 실제로 도색해서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 올드카에 한계가 있어요.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되게 오랫동안 합니다. 없는 부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치과 쪽에는 3D가 있지만 그 당시 때 여기에 이제 3D로 부품을 깎아서 한다는 자체는 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업체 여러 곳을 하고 스폰을 받아서 지금 보면은 이런 도형을 만들고 실제 엑셀에 맞는 거와 벨트 N에 맞는 그 부품을 둘 다 낄 수 있는 이런 너클라는 걸 새로 만들고 서스펜션도 이 차에 맞게 보통 이제 쇼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토션 빔을 멀티링크로 해서 제가 세팅하고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오일 이런 쿨러, 냉각 쿨러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레이싱 브레이크, 앞, 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흡기, 그 다음에 이제 배기와 관련해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스키 부츠를 신는 것처럼 뭔가 이제 공도에서 타는 거랑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좀 길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쉽게 해서 CPU나 ECU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를 해서 이 차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래서 이 오래된 91년식 차가
휠 마력으로 막 240마력 정도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견딜 수 있게 버킷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세팅을 하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제 스피디움의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하러 갑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내고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공도에서도 탈 수 있게, 이거 뭐 엄청 커 보이지만 요만합니다. 작은 차예요. 엑셀 기억 나실 거예요. 엑셀 엄청 작거든요. 저한테는 여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 30년 된 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타임머신 같은 존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템의 이제 대논 초대석에 이제 가서 이렇게 롤러를 즐기는 원장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찍게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오스템에서는 저희 경기하는 데 와서 촬영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계기가 됐고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토크로스, 그 다음에 레이스, 그 다음에 이제 짐카나라고 해서 쉽게해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예요. 꽃갈콘을 놓고 정해진 시간에 빨리 도는 거, 막 차를 막 360도 돌리고 막 이런 경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제 꿈을 마지막까지 펼칠 수 있는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드카에 관심이 많아서 BMW 236, 318 IS도 제가 오너로 이렇게 관리를 해봤고요. 벤츠 W212, M24, 벤츠 중에서 엔진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CP6의 그 엔진을 가진 차도 관리를 했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얘는 이제 공도용으로 이제 은퇴를 했고요. 이건 이제 현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란지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랑 같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김기욱의 라프카라차라고 생방송에 이제 초대돼서 이 레이스를 하는 치과 의사로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나간 적이 있고요. 오토살롱 위크에서 튜닝 경진대회라는 걸 해요. 거기에 저희 게러지 분들이랑 메카닉이죠. 메카닉 만드는 사람들,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 팀입니다. 그 팀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2차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보자, 아마추어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 해서 이제 카라라고 레이스 C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놓은 상태로 계속 이제 약간의 이제 프로 레이스 쪽으로 진출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자동차 전시회에 갔을 때 왓썸맨이라고 박준영 님이 저를 알아보고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또 유튜브 보시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아마추어 레이스였는데 실제의 프로 레이스에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쯤에 해서 몇 번의 시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물도 뿌리고 이런 거를 겪어봤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내가 뭔가 목표를 좀 이뤘구나라고 하고 지금 이 차는 이 컨셉 페이스북 친구분이 이제 그려주신 이 컨셉에 맞춰서 이제 에어로 파츠 커스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공도에서 정식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정식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카레이싱이고요. 이제 5년 정도 된 실용 사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베비탄 가지고 막 쏘고 장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가장 안전하게 우리 친구들이랑 아들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이런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 골프처럼 CC가 있는 거예요. 그 필드에 가서 서로 펴놓고 막 싸우다 보니까 총을 한두 개씩 공부를 하게 됐고 좀 더 정확도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지게 됐죠. 여기 저 아들이랑 지금은 이제 24살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팀을 해서 뭐 이렇게 고증도 합니다. 이거 뭐 종이 흉내 냈나 봐요. 이런 고증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레플리카로 입고 무슨 제품 홍보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제 목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때 코로나 시기인가 봐요. IPSC 코리아라고 대한실용사격연맹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코스인데요. 그거를 해서 엘리트 멤버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기 있으신 분이 깡리라고 강은미 뭐 축구도 나오고 생존의 달이니까 그때 같이 제 동기로 했었어요. 자, 이런 레벨 3는 아까 에어소프트라고 비비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고요. 레벨 2는 실총 사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비와 관련된 것도 제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훈련을 좀 하죠.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에 가면 여기 보시면은 권총도 있고요. 라이플도 있고 샷건도 있습니다. 보통 3건즈라고 해요. 그래서 샷건, 라이플,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톨 해서 이 세 개를 3건즈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비용만 내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 가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훈련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물론 안전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이런 기어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전력 지원 체계 전시에도 이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수령 연어를 따고 라이브 파이버라고 이게 실총의 샷건인데 경기용이에요. 사격 선수용입니다. 이 총을 구입해서 제가 이제 횡성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가 제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격 선수도 이제 좀 되고 22년도에 국가대표팀의 이제 1차 대상자 명단에 오르긴 했어요. 이게 레인지라고 해서 띠 하면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쏘고 정확한 것에 카운트해서 그 점수로 환산해서 거기서 이제 레벨이 되는. 그래서 국가대표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젊은 분들한테 이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말 치과의사 맞는지 치과의사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늦진 않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캄보디아 수월 마을에서 봉사도 하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사 문화체육계를 빛낸 문화예술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수원시 올해 보건의료인상도 수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만들 때 도움을 줬었던 그 수술장에 25년 만에 최근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시 치과의사회 회장 2월달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아까 그 프라모델 하면서 인연이 됐던 아이들을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수원 인계동에서 한 자리에서 20년 정도 개원을 하고 있고요. 옆에 청년 500분 쓰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힘이 빠져서 어떻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의 이제
공무원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어떤 취미가 나한테 맞는지부터 찾아야 될 것 같고요. MBTI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인도 안에서 하는 취미도 있고 밖에서 하는 취미도 있지만 아웃도어는 레저고 인도 취미가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오늘은 이런 취미는 우리의 멘탈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롱런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 하는 것쯤은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오타쿠와 한국의 마당놀이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추억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이 취미는 별로야 막 이런 건 안 돼요. 귀천이 없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취미란 사치를 가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항상 주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면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냥 구입만 하면 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한 한계점을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저는 남한테 제가 배운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하자고 또 국가대표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명확한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막 장비빨만 좋으면 되지 않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로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로또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로또를 산 사람이라고. 로또를 안 산 사람은 로또에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이라도 뭔가 시작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맞는 거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취미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많은 가족의 또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민봉기 TV 하고 있고요. 인스타로는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페이스북은 저 이름 검색하시고요. 이쪽으로 컨택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민봉 선생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